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이번 선거는 코리안 파워를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한인 후보가 1위로 다수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올해 뉴저지주 선거에서는 상당수 한인 후보들이 곳곳에서 득표율 1위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괄목할 만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인 유권자들의 응집된 표심으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그동안 펠팍 민주당 위원회가 지지하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선거 불문율이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무소속 제프리 우 후보와 우윤구 후보 등 2명이 승리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포트리에서는 폴륜 후보가 타민족 후보들을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당당히 득표율 1위로 당선됐으며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엘리사조 후보 역시 2위를 기록한 후보보다 무려 500여 표 차로 압승했습니다. 저지3 윤여태 시의원도 58%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시의회에 재입성했습니다. 또한 잉그루드 클립스 글로리아 오 해링턴 파크의 준정 시의원 등도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버겐 카운티 지역에서 한인 선출직 정치인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도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괄목할 만큼 성장한 한인 정치력의 위상을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줄기차게 폐지와 대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오바마 케어의 열기는 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거래소 가입자 수가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오바마 케어 신규 및 갱신 등록 기간이 시작된 1일 하루 20만 명이 오바마 케어 건보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오바마 케어 신규 및 갱신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해에는 첫날 10만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 법안을 추진하면서 내비게이터 예산을 줄이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 및 갱신 등록 기간을 오는 12월 15일까지로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면서 관련 광고도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오바마 케어 가입자 수는 최고 수준을 나타내면서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여기는지 또 저렴한 건강보험을 얼마나 갈구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험 관련 부서는 이러한 오바마 케어 열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코멘트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자체적으로 건보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뉴저지주는 12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만약 대선을 다시 치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유권자 1,99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던 응답자의 82%가 대선을 다시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도전해 가상의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을 경우를 상정하면 이들 트럼프 지지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찍겠다는 비율은 76%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8%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고 16%는 결정을 유보한 부동층으로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후보의 경우 당시 그를 찍었던 응답자의 78%가 다시 클린턴에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도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가상의 민주당 후보 중 누구를 선출할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6%가 트럼프 대통령을 찍겠다고 밝혔지만 46%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렌트비는 뛰고 임금은 제자리여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큽니다.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의 서민 아파트가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퀸즈 아스토리아 총 21가구 규모의 서민 아파트가 지난 6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스튜디오 5가구, 원베드룸 5가구, 투베드룸 11가구 등으로 구성됐으며 자격이 되는 신청자를 선별한 후 추첨에 들어갑니다. 스튜디오는 월 $867로 가구 구성원 수 1명 기준 연소득이 31,612달러에서 40,080달러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베드룸의 경우 월 렌트는 $931이며 가구 구성원 수가 1명이면 33,875에서 40,080달러, 2명일 경우 33,875에서 45,840달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베드룸은 월 렌트가 $1,123로 가구 구성원 수가 2명일 경우 44,92에서 45,840달러 등입니다. 내년 1월 8일까지 아파트 신청을 해야 하고 한국어 신청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개인이나 가구당 한 번만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재선에 성공한 드블라주오 시장은 이민자 보호를 비롯 서민주택과 노인아파트 공급 확대, 홈리스 대책, 세입자 보호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아파트 효과 없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뉴욕시는 서민 살리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진행해오던 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뉴욕 한인교회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는 일제시대 미 동부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최근 뉴욕시 랜드마크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뉴욕 한인교회는 뉴욕시를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교회 측은 현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기 위해 2015년 12월 시 빌딩국으로부터 철거 공사 허가를 받고 6개월 후에는 인스펙션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빌딩국은 교회 건물이 뉴욕시 랜드마크 위원회가 지정한 모닝사이드 하이츠 히스토릭 디스트릭에 포함됐다며 철거를 번복했습니다. 랜드마크로 지정된 건물은 시 빌딩국과는 별도로 랜드마크 위원회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시 빌딩국의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 측은 지난 9월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뉴욕 한인교회가 지출한 경비는 $160만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공사도 절반 이상이 진행된 상태로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는 게 교회 측의 주장입니다. 교회 측은 뉴욕시 조닝 변경 규정과 마찬가지로 조닝 변경 전에 유효한 빌딩 퍼밋을 받았을 경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발생한 개 파동에 대해 본격적인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피해를 입은 펠팍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펠팍 경찰서는 현재 개파동에 대해 정확한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파동의 피해자 25명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지난 10월 27일 타운 경찰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형사과 마크 잭슨 서장은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개주 김모 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펠팍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다른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개주 김 씨는 펠팍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서 건강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개원을 모집했습니다. 또 맨해튼에 새로 스파를 연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갑자기 한국에 급한 일이 있어 다녀온다는 문구를 자신의 가게에 붙이고 잠적했습니다. 돌아오겠다는 11월 5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한편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신건강은 개파동 김 씨의 가게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골칫덩어리 좀비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좀비 주택이 늘어나는 지역은 범죄가 증가하면서 도시 전체가 유령화되는데요. 뉴욕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시 주택보전개발국은 좀비주택 유닛팀을 만들어 시내 좀비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좀비주택의 생산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좀비주택이란 은행 압류 통보로 집주인이 몰래 이사를 나갔지만 은행조차 차압을 포기하면서 방치된 주택입니다. 좀비주택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이 압류될 상황에 놓인 건물주들을 직접 찾아가 도울 계획도 세웠습니다. 건물을 압류한 금융기관은 법적으로 건물이 비어있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방치할 경우 하루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어 주택보전개발국장은 좀비주택은 그 지역의 안전성과 환경을 악화시킨다며 좀비주택을 찾아내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 재정기관 로컬 이니셔티브 서포트 코퍼레이션은 시정부의 좀비주택 개발 정책에 $35만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년간 시범 운영됩니다. 승객 내동댕이가 이번에는 전철에서 벌어졌습니다. MTA 직원이 술 취한 승객을 전철에서 질질 끌어내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6일부터 인터넷상에서 퍼지기 시작한 27초짜리 영상에서 MTA 직원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무자비하게 끌어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4일 오후 9시쯤 G전철 탑승객이었던 클라우드 해리스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영상에 의하면 G전철 종착역에 도착해서도 취객이 일어나지 않자 MTA 직원은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승객을 의자에서 끌어내린 후 그의 후드를 잡고 문 앞까지 질질 끌고 오다가 마지막에는 발로 차서 깨우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해리스는 해당 승객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취해 보였지만 단지 잠이 들었을 뿐 다른 승객들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게시글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는 또 글을 통해 해당 직원의 처벌 수위를 떠나 MTA 직원들이 승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침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의 MTA 직원은 현재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MTA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유나이티드 항공도 오버부킹을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서 강제로 끌어내 공항 바닥에 내동댕이 쳤으며 이 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LA에서 운영되는 모든 대중교통버스가 전기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도시 자동차 배기가스의 제로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30년까지 메트로를 포함한 LA의 모든 대중교통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꾸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LA시와 메트로 당국은 350여 대에 달하는 LA 시내버스를 순차적으로 전기버스로 바꿀 예정입니다. 한편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40 기후변화 정상회에서 세계 주요 대도시 시장들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도시 주요 지역에서 화석 연료 배출을 없애는 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LA에서 김치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이 김치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브랜드 런칭 전문업체 카인드 피플 파티는 내일 헐리우드에서 배우와 가수들과 함께 타인종들의 김치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한 김치 홍보 행사 더 파워 오브 김치 셀러브레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옐프 등 25개 업체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맵지 않은 김치와 김치 에피타이저 등 다양한 맛과 형식의 김치가 소개되며 김치송 뮤직비디오 상영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노숙자 지원센터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8일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달러화가 쿠바 군부나 정보기관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쿠바 군부나 정보 당국 등과 연계된 기업과 미국인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미국인의 쿠바 개별 여행도 제한됩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언한 뒤 나온 행정부 차원의 첫 제재이며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텍스 파운데이션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뉴욕주에서 판매된 담배의 58.6%가 밀수품으로 밀수 담배 판매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적자 예산으로 고민하는 각 주정부들이 담배세를 잇따라 올리면서 담배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주 다음 밀수 담배 판매율이 높은 곳은 애리조나, 워싱턴 등이었습니다. MTA가 이전철 영무원과 기관사들에게 이번 주 내로 총 230대의 아이폰을 지급합니다. 스마트폰은 전철 통제센터에서 전송하는 전철 지연 관련 정보를 수신해 전철 이용객들에게 지연 상황 발생 시 발생 원인 및 지연 예상 시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1일 오후 5시 플러싱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에서 매일 먹는 쌀 알거나 먹자란 주제로 오픈 포럼이 열립니다. 오픈 포럼은 한인사회 현안을 주제로 비정기적으로 포럼을 열어오고 있으며 이번은 5번째입니다. Better Food and Lifestyle 액티브 회원 조영주 씨가 진행하고 도쿄대 식품공학 박사 곽성희 베프라 대표, 추문영, 김민자 씨 등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포럼에 앞서서는 축하 공연도 진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 영하로 뚝 떨어지는 첫 추위가 찾아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면서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